안녕하세요. 4월 18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점심 약속이 좀 늦어서 제가 방송 녹음 시간이 좀 늦었네요. 죄송스럽습니다. 굉장히 숨을 고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을 했었죠. 네. 북한의 대내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노이 정상회담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대외 정책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다.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 세력들의 제재 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자립이랑 자력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연설 속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게임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지. 예, 많은 관심을 모았죠. 김정은의 시정연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또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낙담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다. 미국과의 어떤 대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북한도 여기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미국은 이제 시간은 자기 편이다. 왜냐하면 제재라고 하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에 이제 제재를 앞세워서 경제적인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손들고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자력갱생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대외 경제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이제 자원 분배도 경제 쪽에 또 경제와 민생 쪽에 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버티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제재를 앞세워서 좀 최대 압박을 가하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이 최대한 김빼기를 하겠다.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쪽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전에 비해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려놓은 모습이에요. 연설에서도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 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겠다. 그러니까 올해 말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일치적으로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제 내년이 북한이 이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한번 총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내년 신년사를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또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북미 관계의 큰 틀을 올해 안에 좀 매듭을 짓고 싶다, 이런 어떤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내년은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 미국하고 관계를 풀던지 말던지 해야지 내년에 미국 대선까지 겨냥하는 그런 국가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순회회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특히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좀 제재 문제 해결에 상당한 좀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미국은 이게 북한의 약점이다. 네. 약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헛다리 짚지 마라. 우리가 이제 제재가 북한의 약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이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작년 새로운 전략 노선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병진 노선도 그런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몰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의 이 열망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가 북한의 약점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이런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미국이 당신들이 우리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약점을 돌파하는 방식은 자력경쟁에 있다. 네. 라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네, 뭐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고 했고 제재 문제도 뭐 더 이상 이렇게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북미 간의 대화가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을 하긴 했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 하노이 같은 순회회담 재연을 하는 것은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그러나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순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3차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다른 계산법, 다른 접근법을 제시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 공을 미국에 넘기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달고 있고, 그리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3차 정상회담 할 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은도 거기에 대해서 나도 용의는 있지만, 근데 기존에 제시했던 계산법과는 다른 그 계산법을 제시를 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런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함으로써 공은 당신네들 코트에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3차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만 가능할 거다. 네. 그러니까 핵 폐기를 준비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죠? 그런 이제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고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은 좀 늦지 않냐? 네. 좀 빨리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쪽의 얘기도 한 상황이고 정작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도 용의는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급할 거 없다. 이거 네. 좀씩 다 다르네요. 조금씩 이제 좀 뉘앙스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정은도 그렇고 그 트럼프도 그렇고 일종의 좀 시간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북미 양국이 이렇게 시간 게임을 하면은 누군가 양보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바꿔야지 이야기가 진전이 될 텐데 그 연설을 살펴보면 북미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북한이 요구한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고 협상안으로 양국의 입장이 좀 조정 가능한 건지를 이야기한 걸까요? 그러니까 가장 김정은이 이제 이 시정연설에서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재 문제예요. 네.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거 좀 몇 가지 차원에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한 가장 중요한 상응 조치가 제재 완화였는데 거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북미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 혹은 해제 요구를 안 하겠다는 뜻이냐? 네. 예? 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선뜻 이해하기는 힘들 텐데 이게 이제 좀 북한 나름대로도 이제 좀 머리를 굴리고 내놓은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좀 짚어볼 것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북한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북한은 그게 우리의 약점이 아니다. 우리는 자력갱상으로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 제재가 북한의 양보 혹은 더 나아가서 북한의 굴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김정은은 그런 뉘앙스인 거죠.
내가 제재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대신 예를 들면 영변 그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이 제재 이외에 다른 상응 조치를 준비해 와라. 네. 준비해 와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어떤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워낙 제재 이야기만 오가서 글쎄요. 뭐 관계 수립? 이게 이제 북한이 좀 머리를 굴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그 거의 모든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영변 폐기를 얘기하면서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좀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전에는 동결하고 불능화를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 없이 바로 폐기를 얘기했어요. 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다 폐기하겠다. 영변 핵시설을 통째로 다 폐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얘기예요. 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서 일체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94년 제네바 그 합의 때나 육자회담 때에는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거나 더 나가서 불능화하는 조건으로 에너지 보상을 해달라. 네. 그래서 뭐 중유 제공이라든지 경수로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문에 담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체의 요구가 없었어요. 동결이나 불능화도 아니고 폐기를 그것도 통째로 폐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일체의 경제적 보상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뭐 국내 언론에서는 그 제재 완화를 경제적 보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보상은 아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네. 그 영업정지를 풀어준 걸 우리가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네네. 네. 보상이 되려면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업을 다시 재개하게 하는 거는 이제 보상, 엄밀히 얘기하면 보상이 아닌 거죠. 아무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걸 함축하고 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잖아요. 다음에 또 만나게 할 텐데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양보를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예? 네. 예, 예. 나름대로 과감한 조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보상도 없이 통째로 불능화와 동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파격적인 안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좀 무시당한 상황이니까 그럼 오케이. 제재 해제를 완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더 확실한 상응 조치 요구는 아마 군사적 상응 조치가 되겠죠. 예. 군사적 상응 조치라고 하면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은 이제 이 군사적 억제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하는 과정은 미국도 군축 조치가 필요하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소규모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소규모든 큰 규모든 모든 군사훈련을 영구적으로 중단해라라는 요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거나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확약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작전 반경에 두고 있는 그런 전략 자산도 제거해야 된다. 뭐 괌이라든지 하와이, 뭐 오키나와 네. 이런 쪽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이 대북 제재 해제 대신 이제 다른 대안적인 상응 조치 요구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근데 이게 미국이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힘들겠죠. 네. 그래서 북한이 노리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그래서 또 예. 발을 높여가지고 좀 더 받아내보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양자택일해라. 네. 제재 문제 해결에 능동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든지 네. 아니면 제재 이외에 다른 상응 조치를 준비해 와라. 그 다른 상응 조치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 네. 그리고 이건 억제력을 완화시키는 과정이 있으니까 미국도 그거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해라. 그럼 미국이 더 받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은 20년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협상의 법칙을 그럼 바꿀 생각이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 기존의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강조한 게 미국의 용단이잖아요. 네. 네, 용단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쪽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나름 하노이 회담에서 최선의 그런 협상안을 가지고 갔었고 거기서 크게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시정연설 내용을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트위터에다가 우리는 사이가 좋다, 뭐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제 다른 강요들을 살펴보면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 텍사스 대학 강연에서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용단하라라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요구에 미국이 기존의 빅딜 원칙을 거듭 확인하며 당장은 입장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를 했다고 해요. 네. 이제 뭐 미국도 크게 여기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 같은데 현재는. 네.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시간을 더 끌어서 북한을 미국식 해법으로 좀 회유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건지.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지금 그 갈림길이 서 있는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계속 하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이른바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 네. 그거는 김정은도 여러 차례 약속한 바다. 그 약속을 지켜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3월 그 하순에 국무부에 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국무부 관료들한테. 아니 당신들 주장에 따르면 김정은이 FFVD에 동의했다는데 그게 맞냐? 네. 그러니까 예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당신들이 FFVD를 정의한 건 핵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무기를 폐기하라는 건데 거기에 김정은이 동의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는 이런 네. 어떤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빅딜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방송에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미국이 얘기하는 빅딜은 너무 커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예? 너무 커서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그러니까 비핵화에 초점 맞춘 북한의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춘 그런 형태로 목표 수정을 하지 않으면 빅딜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라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좀 자기만의 세계에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작년 이제 그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국이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좀 상황이 꼬이니까 그 이후로 지금 김정은이 일관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본심을 몰라주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스스로 좀 자문해 볼 필요도 있어요. 김정은 스스로. 자기 본심을 확실히 보여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찌됐든 비핵화의 핵심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 비핵화 핵심과 관련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네,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대북 강경부들한테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반격의 빌미를 계속 이제 주게 되고 확연한 모습이 이번 하노이에서 드러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강경파는 트럼프 본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본인도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변 폐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건 분명해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격적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용단을 해야 네. 이거에 대한 용단을 해야 김정은이 말하는 미국의 용단도 이끌어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핵 문제라고 하는 게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용단도 김정은의 용단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이제 영변을 내가 통 크게 양보했으니까 이거부터라도 받아라. 여기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법에 가면은 출구가 뭐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출구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출구가 뭐다라고 하는 건 지금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음. 예.
그래야지 이제 좀 굉장히 흐트러진 초점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런 한반도 비핵 평화 협상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하노이 회담의 그 결렬의 일치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지만 북한도 좀 판단착오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고 네. 누누이 강조하지만 적어도 특히 이제 이 핵무기와 핵물질, 이 폐기 방식, 시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상조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좀 북한 스스로도 준비를 해서 이것이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됐던 아니면 다자 정상회담이 됐던 그런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에만 그래야만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다짐해왔던 네.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2부에 다양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